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. 오늘은 여러 리뷰를 하는데요. 이것도 책은 아니고 여러 부동산 관련 법을 리뷰를 합니다. 어떤 부동산 법이냐고요? 간단합니다. 부동산은 늘지 못하는 재산으로 알려져 있어요. 하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. 그 맛법을 보시죠.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건축법입니다. 건축법에서는 이제 용도나 도로 같은 거를 주로 지정을 하고요. 여기서 보면은 인제 건폐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.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아시겠지만 건폐율은 바닥 면적이고 용적률은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 이건데, 지하층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반 이상인 경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넣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지하층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. 이런 경우는 언제 좋냐면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처럼 건폐율이 낮은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.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좋겠죠. 왜냐하면은 비탈이기 때문에 고주차가 있어서 반 정도는 지하인 경우가 많거든요. 건축 허가는 신고랑 허가 인제 차이가 있는데요. 일반적인 것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, 일부는 신고만 해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10% 이내의 증축이나 비도시 지역에서의 소규모 건축 같은 거에 해당되는데, 구체적인 것은 건축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.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게 용도인데요. 우리가 많이 듣는 뭐 근생, 1종 근생, 2종 근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일종 근생은 뭐 휴게소, 그러니까 뭐 판매소 같은 거죠. 탁구장, 소매점, 미장원, 의원 같은 것들. 그러니까 밀접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되고, 이종은 그 기본적인 욕구를 좀 벗어난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, 학원, 당구장, 뭐 고시원, 제조업소 뭐 이런 것들이 이종에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거는 활용할 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리뷰의 하이라이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. 이거는 얼마나 건폐율을 적용할 것인지,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것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.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는 한도만을 볼 수 있고요. 그 한도 내에서 조례로 축소를 하든지 뭐 일부 특별한 경우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단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늘릴 수가 있고요. 대부분은 줄이는 형태로 많이 나갑니다. 이 국계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. 국계법으로 보면은 인제 네 가지로 전국을 나누고 있거든요. 도시지역, 그리고 농림지역, 관리지역,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도시와 비도시입니다.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을 먼저 보시면, 도시지역이 전체 한국 토 면적의 15%에 해당하는데, 이거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.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고요. 그중에서 뭐 주거, 상업, 공업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뭐 구체적인 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. 녹지 지역에 대해서만 보시면, 녹지 지역도 이제 세 개로 나뉘거든요. 자연 녹지 지역, 생산 녹지 지역, 보전 녹지 지역인데, 가장 개발이 가능한 쪽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자연 녹지 지역은 건폐율 낮죠. 20% 이하. 용적률 50%에서 100%. 이건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. 건폐율은 다 똑같고요. 용적률은 자연 녹지 지역이 제일 많은데, 용적률만 많은 게 아니고 용도도 많습니다. 다른 쪽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, 자연 녹지 지역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대표적으로 단독 주택, 1종 근생, 그리고 2종 근생도 소규모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. 의료, 연구, 묘지, 장례시설들도 가능합니다.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. 그거보다는 조례를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조례에서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아니면 축소할 수도 있고. 그래서 국계법은 전체적인 범위만 해 주고 거기에 이제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실제적으로 어떤 용도를 보시면 조례를 보는 게 나을 겁니다. 조례에서는 단독 말고 이제 다세대도 허용할 수도 있고, 병원,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고 병원도 갈 수 있고, 특히 인제 요즘 핫하게 뜨는 지식산업센터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지식산업센터는 요즘 뭐 분양이 잘 된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
어 지어지는 경향도 있어요.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. 다음 비도시 지역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 지역을 빼고 나머지 세 가지인데요.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농림 지역이에요. 51%. 그리고 관리 지역이 27%고 자연환경 보전이 7%인데 이거는 문화재나 아니면 자연 보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개발이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. 농림 지역은 진흥하고 보호구역인데 진흥 지역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농사만 지라는 거고요. 보호구역은 일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이나 농가주택, LPG 충전소, 1종 군생, 2종 소형 군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잘 알아보시면 돼요. 농사 짓는 사람들도 뭐 생활 필요 시설들이 있겠죠. 예를 들면 뭐 휴게소라든지 판매점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부는 뭐 소득도 올리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일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관리 지역이죠. 관리 지역은 이게 농림이나 아니면 도시에 가깝다 그러면은 생산이나 계획 관리로 하거든요. 그리고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갔다면 보전 관리 지역으로 하죠.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계획 관리 지역인데 계획 관리 지역은 인제 40% 이하의 건폐율입니다. 다른 데보다 높죠. 보전이나 생산 같은 경우 20% 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용적률도 높습니다.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좀 더 중점 둬야 될 것은 보전이나 생산에서 계약 관리로 바뀌었다면 건폐율을 제대로 찾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뭐 있는데 그걸 부시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증축은 가능하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이것도 일종의 마법이 될 수 있는 거죠. 다음은 산지관리법입니다. 이거는 임야화 개발할 때 많이 필요한데요. 산지는 이제 보전과 준보전 산지로 되는데 준보전 산지는 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요. 보존 상지를 좀 더 보면은 공익용과 임업용이 있습니다. 공익용은 거의 손을 못 대요. 임업용은 일부 준보존 산지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네 개로 나뉘는데요. 임업진흥권령, 보존국유림, 시험림, 최종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. 그걸 다 정리는 하지는 않았고요. 산지관리법을 보시고 산지 전용 허가나 혹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이럴 때 주의하실 거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선납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임야를 전용을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비는 안 되지만 산지 전용 비용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묘목값을 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전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하라 그러겠죠. 그래서 전용지 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냥 묘목을 심으시면 돼요. 아니면 어 비용이 더 싸면은 뭐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민법입니다. 민법은 인제 특수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상권이나 이주권 그리고 공유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분 을 매입할 때는 공유권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민법 262 조에서 78 조까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은 지분별로 있고요. 처분 동의권이 있습니다. 이 공유한 거는 처분을 마음대로 못 해요.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해서 분양권 같은 걸 받으면 그때 협의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분할 청구권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분 뭐 10%를 받았는데 그걸 나눠 달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협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로 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을 싸게 사오면은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겠죠. 지상권은 최소 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. 뭐 공장률 5년 그리고 건축물 뭐 30년 기간이 없는 경우는 뭐 15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끝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료를 증감을 하거나 혹은 지료를 안 내면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일반적인 지상권이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어도 30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은 지상권 있는 것을 싸게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치권인데요. 유치권은 320조에서 28조 별로 많지 않죠.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. 그게 나오는데 불법 행위로 점유를 하면 안 됩니다. 유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
그런데 만약 사용 금지를 사용을 이걸 점유는 할 수 있지만은 사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상가인데 그거를 임대를 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용 금지 위반이 됩니다. 그런 경우에 소멸 청구가 가능하고요. 점유율 상실에도 소멸합니다. 이런 걸 고려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마법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가장 대표적인 4 가지 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요. 이거 말고도 여러 법이 많아요. 뭐 하천법도 있고 도로법도 있고 많은데 그걸 뭐 다 하지는 못했고요. 여러분도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법을 물론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. 관련된 법만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놓는다면 그만큼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덕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